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 추적할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돈과 치정이 뒤엉켜 마치 막장 드라마 같았던 사건, 벤츠 여검사 사건 기억하십니까?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오늘 결국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드라마 같았던 이 사건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최 변호사가 이전 검사에게 줬다는 벤츠 리스료, 뇌물이냐 아니면 사랑의 정표냐, 지금까지 논란이 컸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은 그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백혜련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일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좀 공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벤츠와 신용카드, 그러니까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언제 뭘 받았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혜련 변호사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이 벤츠 여검사하고 이 최모 변호사가, 그러니까는 이 검사가 되기 전부터 사실 내연 관계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연 관계를 엮고 오다가 먼저 이제 벤츠를 받고 또 신용카드를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야 청탁이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이 벤츠와 그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거의 동일한 시점에 받고 또 청탁이 그 유사한 시점에 이루어졌으면 사실 문제가 전혀 없었을 사건인데 이 시점 사이에 한 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사실 이 법원의 판단이 1심에서는 대가 관계성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대가를 인정하지 않고 또 결국 대법원에서는 대가성 없다고 판결이 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발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법조계에 계신 두 분이니까 사건의 내막 잘 알고 계실 텐데 뭐 좀 내막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보면은. 예. 아니 아무리 내연 관계라도 벤츠 정도 선물할 정도면은 이 분이 또 이 최모 변호사가 여자 관계가 좀 복잡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모 씨로부터 뭐 고소당해가지고 감금 해가지고 뭐 집행유예 형 선고도 받았고 그리고 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도 주고 그다음에 핸드백도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검사가 검사 임용을 받고서 자기가 중국 그 합작 투자하는 과정에 돈을 갖다가 뭐 사기당했다 해가지고 고소사건을 좀 동기검사한테 해달라. 근데 이게 벤츠하고 신용카드 받아가지고 쓴 시점하고 이 청탁 시점하고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대가성이 없다.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한다면은 미리 주면은 괜찮고 그 시점에 꼭 대가성을 입증하려면 그 청탁 시점에 줘야 한다. 이게 국민들의 감정에 좀 안 맞거든요. 뭐 최모 변호사는 뭐 들리는 얘기니까요. 여자 관계가 뭐 복잡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당사자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법조계에서 여러 가지 좀 소문도 돌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까? 이 벤츠 여검사 사건이 검찰 내에서 가장 많은 구설수와 한마디로 뒷담화를 낳은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입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차마 방송으로 하기에는 민망한 얘기들도 많고요. 근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 여검사 같은 경우 이 최모 변호사만이 아니라 또 검찰 내에도 관계가 있는 분이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남검사가 누구냐 이런 걸 색출하려고 서로 막 이렇게 정보전을 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죠. 법조계 내에서도 뭐 다양한 좀 형식의 스캔들 같은 게 좀 많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사실 특임 검사까지 임명돼서 수사를 했던 대형 스캔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전 검사가 무엇을 받았는지
어느 정도 금품을 받았는지 저희들이 비디오 파일을 정리를 했는데 네.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벤츠 리스료 받았고요. 40평대 전세 아파트 보증금 받았고, 다이아몬드 반지, 고급 시계, 메이커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모피 롱코트, 샤넬 핸드백. 많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이고, 금품을 많이 받았군요. 그런데 이런 금품을 받은 게 변호사와 검사의 관계도 있고, 또 두 분 다 했던 유부남, 유부녀 관계이고,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조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이런 일들이 법조계에서 지금 뉴스화된 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 법조계 내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예. 많이 묻혀졌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조인이 사법연수생들 300명밖에 되지 않았고 판검사 숫자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완전한 특권 집단이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대중화되고 공개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률적인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의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성관념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조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옛날과 같이 많은 부류 자체가 다양화됐다는 측면도 크고요. 또 묻혀졌던 것들이 이제는 드러나는 것도 측면에서도 또 이렇게 많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관하고 검사의 선발 기준이 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지금은 조금 연수원 성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성을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면접한다 하더라도 진실된 면을 볼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의 평판이 어떤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을 하고 다양하게 좀 알아보고 한 사람을 판사와 검사로 해야지 지금과 같이 판사, 검사 어떤 선발 기준을 연수원 성적과 그리고 어떤 단순히 면접 그런 거에서 선발하면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벤츠여 검사 사건이 나고 나서 검찰 내에서 검사 선발 기준, 그러니까 검사의 임용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집단 면접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 짧은 기간 안에 그것을 결정을 짓고 선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 사건이 막장 드라마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경위도 들여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실 이 최 변호사가 또 다른 내용 관계였던 여자 강사, 이 여자 강사가 사이가 틀어지자 대검에 진정을 해서 이번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난 이후에 수사를 해보고 재판에 넘어갔는데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심에서는 알선수재, 대가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 그 선물 준 시점하고 그다음에 청탁 시점하고 틀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저는 이 대법관도 여성입니다. 김소영 대법관이라고 여성인데 이 2심에 그러니까 피고인의 손을 들어준 거죠. 대가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자, 그 말과 맥락이 통하는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대법원이 이제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랑의 정표라고 이제 본 건데요. 이 사랑의 정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사랑의 정표라는 법조 개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한다면 결국은 사회상규라고 법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연인 관계에 사회상규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판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는 일반 국민들이 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액수 자체가 다행이고 신분 자체가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검사의 신분이고 결국은 청탁의 시점은 틀리다고 하지만 청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정표 단지 사랑의 정표라는 그런 말로 그걸 덮고 넘어가는 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법적으로 따질 때 사랑이라는 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사랑인지 아닌지 이걸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표로는 이게 두 사람이 내연 관계였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한 거죠. 근데 저는
두 사람이 뭐 사랑한다고 얘기했겠죠.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주는 사람이 별로 제가 볼 때 이 최모 변호사가 질이 좀 안 좋은 사람 아닙니까? 예. 저 사람이 과연 예. 아무리 내연 관계라 하더라도 뭐 다이아몬드 반지, 그 다음에 벤츠는 이 받은 그 여검사가 당신 여자 관계 끊어라. 예. 라는 의미에서 받았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무리 내연 관계를 하더라도 이만한 정도면은 예. 아니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도 물품을 그냥 주겠습니까?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더 예,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자, 김영란법.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김영란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렇다면 만약에 김영란법이 시행됐다면 어떻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 사건으로 진짜 김영란법이 탄력을 받을 것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또 사채항 그 판사에 대한 사건도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러니까 김영란법에 의하면 무조건 그 대가성이나 청탁의 유무와는 별개로 예. 일시불로 100만 원 그리고 연간 300만 원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징역 3년 까지 받을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사교를 네. 목적으로 한 선물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있어서 김영란법도 뭔가 길을 열어준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제가 알기로는 사교 의뢰 부조 목적에 대한 금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에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대통령으로 정한 금액이 그렇게 다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요. 단지 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도 빠지는 걸로 뭐 영에 돼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만약 그게 있다고 한다면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이것이 해당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법조인들끼리 배우자인 경우가 있거든요. 검사와 판사 한쪽에 예. 그리고 변호사 있는 경우. 예. 아니 그럼 같은 부부끼리 선물을 한다. 이게 예를 들면 김영란법에 의하면은 또 이게 누가 배우자한테 선물을 줬다. 예. 그걸 이 우회로 받았다. 이것까지 그럼 법조인 부부들이 상당히 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골치 아픈 예. 일이.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등록 취소를 마지막 키워드로 뽑아봤는데요. 최모 변호사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변호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이전 검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호사법의 징계 조항에 꼭 유무죄 여부와는 달리 네. 또 품위 의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회에서 고려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청에 대해서 받아줄 것인지 말 것인지 예. 등록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변호사회에서도 고려할 수는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벤츠 여검사 사건, 뭐 이 사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기 기장처럼 옷을 차려입고 돌아다니며 사기를 벌인 사건입니다. YTN이 단독 취재했는데 내용 한번 예. 정리해 주시죠. 예. 영화 그 캐치 미 이프 유 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예, 그 기장복 입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항공기 기장이다 내가, 네. 예, 그러면서 브라질 항공사 기장이다 하면서 예. 스포츠 학원에 가가지고 그 75만 원짜리 브라질 화폐를 보이면서 회비를 하고 25만 원을 예.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불어 가지고 서비스로 내가 항공권 2장을 줬다.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 화폐가 브라질 화폐가 1994년에 이미 화폐 개혁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예. 화폐라는 겁니다. 아, 예. 그럼 못 쓰는 국권 화폐 화폐 가지고 다니면서 환전해서 그렇죠. 생긴 사기군요. 국권 화폐라는 예. 겁니다. 그걸 어떻게 예. 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구하게 되면 경찰이 됐을 것 이걸 같은데. 예.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국권 화폐를 어떻게 구했는지 이건 추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잡혔었는데 예. 출소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그냥 경찰이 입장에서는 같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어요. 인상착의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예. 제가 볼 때도 이 범죄 수법 본인이 한 것 같지는 않고 누구로부터 전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수사를 해봐가지고 조직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동일 범일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이런 사건들은 보면 이런 사기 사건은 그 정가 유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동일 범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사건
뭐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한테 좀 알려줘야죠. 이 국권화폐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사기범들은 모르는 사람들한테 사기치거든요. 예. 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화폐가 한번 바뀌었는데 그렇죠. 옛날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자꾸 사기를 치는군요. 예. 이런 경우에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한국은행에다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좀 그 홍보를 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일한 사건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YTN 보도 이후에 서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나도 같은 피해를 당했다라는 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뭔가 환전을 해달라는 사람들은 일단 유의를 해서 봐야 되고, 특히 항공기 기장이나 네. 뭐 조종사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은, 물론 다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브라질 화폐를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YTN은 여러분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 아니면 그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YTN을 통해서 제보를 하면 YTN이 직접 취재를 하거나 관련 제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용 변호사 그리고 백혜련 변호사와 함께 사건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